할머니, 오늘도 폐지 주우러 가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래야 쌀이라도 사 먹지. 김순자 할머니는 낡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섰다. 70대 중반,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런데 그날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동 대하 드라마입니다. 70대 할머니의 비밀 유산. 이 이야기는 평범한, 아니 가난한 할머니에게 찾아온 놀라운 반전을 그립니다. 가족, 배신,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3세입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습니다. 자식은 둘입니다. 큰아들 민수 45세, 작은딸 민정 42세.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아요. 큰아들 민수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느라 가족도 돌보지 못해요. 작은딸 민정은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친정엄마를 못 만나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뭔 친정 뒷바라지야? 사위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입니다. 매일 폐지를 주워요.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어요.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20만 원. 빠듯해요. 고기는 명절에나 먹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게 할머니의 자존심이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아, 오늘은 폐지가 별로 없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의. 뭐야, 이거? 할머니는 편지를 열어봤어요. 친애하는 김순자님께.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냈어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귀하께서는 고 박영숙 여사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셨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박영숙 여사께서는 지난 2월 15일 별세하셨으며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귀하께 상속하셨습니다. 상속? 전 재산?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추정 상속액은 약 300억 원입니다. 뭐 300억?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 아냐? 할머니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노인들 속인다더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혹시 진짜면? 할머니는 쓰레기통에서 편지를 다시 주웠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 한번 전화해볼까? 할머니는 공중전화로 갔어요. 핸드폰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저기요, 김순자라고 하는데요. 아, 김순자 할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반가워했어요. 저희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네, 받긴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물론입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데요? 강남구 테헤란로입니다. 약도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면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다음 날,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할머니네 골목에 나타났어요. 저기, 김순자 할머님 댁이 어디신가요?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저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할머님.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민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할머니께 명함을 건넸어요. 차에 타시죠.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올랐어요.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에요. 차는 강남으로 달렸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강남에 와본 게 몇 년 만이야. 드디어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여기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순자 할머님.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나왔어요. 저는 박영숙 여사의 담당 변호사 정우진입니다. 박영숙이라는 분이 누구신데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 변호사가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분입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사람이 아시는 분이신가요? 영숙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숙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어떤 관계셨나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어요. 네, 내 친구였어요. 50년 전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1970년대. 순자와 영숙은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서울로 갓 상경한 시골 처녀들이었죠. 둘은 너무 친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어요. 순자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래, 영숙아. 평생 친구. 둘은 약속했어요. 하지만 1년 후, 영숙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영숙아. 순자는 영숙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이가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박영숙 여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미국? 네. 거기서 사업을 하셔서 큰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300억이? 네. 하지만 평생 결혼을 안 하셨고 자식도 없으셨어요. 왜? 유언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줬어요. 내 평생 유일한 친구는 김순자였다. 그 친구가 그립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순자에게 주고 싶다.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영숙아, 미안해. 나는 너를 잊고 살았는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님, 박영숙 여사께서는 할머님을 평생 찾으셨습니다. 정말? 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시면서 성이 바뀌셔서 찾기 어려웠대요. 그랬구나. 여사께서는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머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6개월 전에 겨우 찾아냈어요. 하지만 여사는 할머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할머님이 힘들게 사시는 걸 보고 자존심 상하실까봐 걱정하셨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대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물려주라고요. 영숙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내 거예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할머님이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할머님. 이제 할머님은 자산가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서니 현실감이 돌아왔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할머니 또 나가세요? 응, 습관이 돼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제 김할머니네 집에 고급 승용차 왔던 거 봤어? 진짜? 무슨 일 있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할머니네 문 앞에 큰아들 민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민수야? 너 어떡해? 민수는 5년 만이었어요. 엄마, 그게 어제 고급차 탄 거 진짜예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이 내 친구한테 말했대요. 그래서 온 거야? 민수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것도 있고, 엄마 보고 싶기도 하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들어와. 민수는 좁은 방에 들어와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유산이라도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야, 그냥 복지관에서 나온 거야. 진짜요? 그래. 너 밥은 먹었니? 할머니는 화제를 돌렸어요.
민수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또? 빚쟁이들이 계속 연락 와요.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통장을 봤어요. 잔액 38만 원.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요. 500만 원? 네, 이번에 정말 대박 아이템이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런 돈 없어. 에이, 엄마. 진짜 없어요? 없어. 나도 폐지 주워서 겨우 사는데 어디서 500만 원을 구해.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저 갈게요.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됐어요. 바빠서. 민수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쓸쓸히 문을 닫았어요. 자식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그날 저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 첫 번째 입금 완료됐습니다. 입금? 네, 우선 현금으로 환산 가능한 금액 50억 원을 할머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50억? 네. 나머지는 부동산과 주식인데 정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혹시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해 보세요. 입금됐을 겁니다.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님, 이게 왜 그래요? 잠시만요. 지점장님 모셔올게요. 직원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 지점장이 나왔어요. 고객님,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VIP실에 들어갔어요. 고객님 통장 잔액이 50억 368만 원입니다. 50억?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 진짜였습니다. 300억 원의 유산.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의 선물.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VIP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진짜였구나.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뒤이어 작은딸 민정도 달려왔어요. 엄마, 50억이 진짜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은행 직원 중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제 조용한 삶은 끝났습니다. 할머니의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화에 계속됩니다.